안녕 여러분, 똑순이에요. 오늘은 요즘 무지 핫한 3기 신도시 사전천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이게 아직도 가점제로 한다느니, 모든 3기 신도시에서 다 진행을 한다느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전천약에 대해서 아주 쉽고 한방에 이해가 되게끔 이 똑순이가 설명을 해드릴게. 마침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사전천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다리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길 잘 잡으시길 바라고, 우리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볼까요? 그럼 도대체 이 사전천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본 천약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천약을 하겠다는 거지. 현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5만 가지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잡기 힘든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실소유자들한테 서울 아파트값 지금 비싸잖아, 좀만 기다려봐, 내가 새 아파트 더 싸게 공급해줄게 하면서 공급이 곧 될 것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부에서 본 천약 전에 사전 천약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지. 이게 사전 천약이라는 게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천약보다는 유리한 점은 있거든. 근데 본 천약까지 이 조건을 유지를 해야 되고, 본 천약 때 분양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줘야 돼. 먼저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오는지를 알아야겠지. 3기 신도시 전체 총 30만 가구 중에 공급 물량으로 나오는 거는 65%, 그러니까 17만 3천 가구고, 나머지 35%, 그러니까 최소 6만 가구는 임대 물량으로 빠져. 이게 공공임대특별법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법으로 정해놓은 거지. 그리고 이 65% 중에서도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분양이 되는 공공 분양의 물량은 25%, 그러니까 4만 3천 가구를 넘진 않아. 사전천약이라는 게 내년에 진행을 하잖아. 이렇게 토지 보상이 끝난 택지에 대해서만 사전천약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신도시 중에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지구, 이 세 군데가 지금 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원래는 처음에 9천 가구를 사전천약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국토부에서 3만 가구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사전천약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공주택 천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뭐 생애 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로 배점 기준이 따로 있고, 배점이 높으면 당연히 당첨이 되겠지?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약 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택종합저축이나 천약저축의 가입기간과 저축 총액으로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2년 이상 이 주택종합저축이나 천약저축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3년 이상 무주택자이면 되는데, 물론 이 가입 기간이라던가 금액이 클수록 유리할 거잖아. 그래서 납입 금액이 1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10만 원으로 늘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지?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 되고, 이 세대 구성원 중에 한 명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번에 3개 신도시 천약에서 지역거주 의무기간 2년을 정해놨잖아. 그래서 2년을 내가 거기에 살아야지 1순위로 천약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인기지역에서는 한때 전세대란이 일기도 했잖아.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마침 오늘 그 정확한 내용이 발표가 됐어. 역시나 생애 최초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한 거지. 이제 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가 싶은데 내용을 한번 볼까? 기존에 국민주택의 특별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됐었냐면, 생애 최초가 20%고 신혼부부가 30%, 기간 추천이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이 5% 해서 총 80%였는데 생애 최초를 20에서 25%로 늘린 거지. 그래서 총 85%가 공공분양에서는 특별 공급 물량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민연주택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의 특별 물량 공급이 아예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민연주택에서도 생애 최초 공급 물량을 민연주택인데 공공택지에 민연주택이 건설이 된다, 그런 데에서는 15%까지, 민연주택인데 민간택지에 건설이 되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7% 공급을 하겠다라고 예정을 늘린 거지. 소득 기준도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유지를 하는데, 이번에 민영주택은 추가가 됐잖아. 그래서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는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130%의 금액은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 표 나가지. 근데 이거는 지금 2020년도의 기준인 거고, 사전 청약을 하는 21년에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또 어떻게 완화가 됐느냐 하면, 기존 기준은 국민 30%, 민연주택 20% 해서 특별 공급을 하고, 소득 기준으로 보자면 외벌이일 때 100%, 맞벌이일 때 120%. 다만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가 120%, 맞벌이가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했잖아. 아, 이게 좀 진짜 말이 안 됐잖아. 이번에 개선 사항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공공분양은 분양가 6억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외벌이는 130%, 맞벌이는 140%까지 확대를 한 거지. 자, 민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분양가 6억 이상 민연주택에 대해서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까지 인정을 해줘서 소득 기준을 그만큼 이번에 완화를 하겠다 발표를 했지. 이번 사전 청약을 노리는 청약자라면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중에 어느 쪽으로 해야 내가 좀 더 유리할지를 잘 계산을 해보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지. 이번에 특별 공급에 대해서 비중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기 때문에 진짜 승산이 없었던 청약자들이 제발 당첨이 됐으면 좋겠네. 이 사전 청약은 중복 당첨이 절대 불가능하고, 이게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잖아. 그래서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80% 정도는 싸게 될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도 될 거다라고 다들 말은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이 되는 거고 또 누군가는 당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내가 꼼꼼히 준비를 해서 될 가능성이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청약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자, 당첨자 선점 비율을 알아야겠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해당 거주자 30%가 1순위고 경기도권 20%가 2순위야. 나머지 수도권과 기타 지역이 50%로 3순위로 배정이 되는 건데, 공공택지 지역의 거주자는 무려 3번의 청약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이게 뭔 말이냐, 자, 하남으로 예를 들자면 하남시 거주자야. 그래서 1순위로 청약을 했어. 안 됐다면 경기도 거주자로 2순위로 청약을 한 번 더 했어. 또 안 됐어. 그럼 이제 3순위 수도권과 기타 지역 순으로 한 번 더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그럼 지금이라도 이사 가야 하나요? 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 사전 청약을 노린다면은 거주기간 2년을 채우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본 청약을 노린다면은 이거 조금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는 이 의무 거주 기간을 계산을 하는 그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일을 사전 청약으로 할지 본 청약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 기간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 참고로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무주택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청약 가점이 매우 낮겠지. 청약 점수가 낮은 자들은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야 돼. 이게 3기 신도시가 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뚝딱 뭐 분양 다 하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이게 한 곳에서 분양을 시작하고 짓고 다른 데서 분양 시작하고 짓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납입 횟수라던가 납입 금액을 조금씩 불려나가면서 기회를 노려봐야겠지. 참고로 이 위례 신도시가 2011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계속 분양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된 지역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또 달라지잖아. 준비해야 될 금액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정말 진짜 작전을 잘 써야겠지. 이번 3기 신도시 어디가 가장 핫할까? 다들 마음속으로 한 군데씩은 다 정해놓은 것 같은데, 그 정해놓은 곳의 정보는 이 똑순이가 똑부러지게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 다음 영상에서도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